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모두 건강히 지내고 있겠죠? 네, 오늘은 이제 통일 한국,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토론을 해준 만큼 이제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배움지 18번과 그리고 교과서를 함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 같으신가요? 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뒤에를 보니 네, 보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오른쪽에 계시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제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모습인데 자, 어쨌든 이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를 공동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남북 공동선언 조금은 안 보이겠지만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배움지에 있는 거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진행을 같이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빈칸을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래서 평화 통화를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네. 그래서 1번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땡땡땡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우리나라랑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할게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 그리고 세 번째, 빈칸이 또 나오죠. 그래서 남과 북은 올해 8월 15일, 그러니까 이때 올해는 2000년이죠.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이산 가족, 그리고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평상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 갇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바꾸지 않고 이제 교도소에 있는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인 문제를 네. 이거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인권이나 행복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 나가기로 했다고 써 있고요. 그리고 4번에는 이제 마지막 빈칸이죠.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재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남과 북은 이러한 사항들을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네, 물론 이제 현재와 어떻게 또 변화 사항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를 이렇게 만들면서 남북 간에 천천히 교류를 먼저 시작하고 급하게 이제 통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교류를 천천히 시작을 하자 이런 식의 이제 남북 공동 선언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빈칸을 더 잘 보이게 이제 보여드린다면은 첫 번째 빈칸은 자주적,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인도적, 세 번째 빈칸은 협력과 교류. 네, 그래서 빈칸이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당장 급하게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닌 천천히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 못한 게 있어요. 이번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참고하시고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은 어쨌든 유럽연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막 프랑스, 이탈리아 막 이렇게 국가들이 있긴 있는데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같이 하나의 뭐 제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화폐도 통일을 하고 그래서 국제법상 주권의 독립성은 있지만 어쨌든 국가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이제 국가들의 연합이라고 하고요. 연방은
미국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미국은 물론 국가 안에 주들이 연방으로 있는 거지만 그 연방은 국가들이 같이 이제 있긴 한데 같은 하나의 국가에 있는 거긴 한데 중앙 정부로의 통합을 위해서 각국의 주권을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각국의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방 국가는 각국의 주권을 없이 그 국가들을 관리하는 중앙 정부가 위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은 주권 국가의 형태를 취하는 하나의 정치 체제에 속한 개별 주체들의 연합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위해 참고만 하시고 일단 여기 낮은 남측의 연합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에 대한 이제 연방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먼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그 과도 체제라는 걸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남북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간에 급하게 이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민족 한국과의 통일을 이전에 이제 남북 연합을 먼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통일을 먼저 하기 전에 이제 남북 연합이라는 존재를 먼저 만들어서 통일을 준비하자. 물론 북한엔 이런 게 없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든 그 국가를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일국가 실현 절차 자체가 어쨌든 그 하나의 나라로 통일 그러니까 흡수 독일처럼 이제 동독이 서독이 흡수 통일되는 되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거나 뭐 선거를 하는 등 어쨌든 평화적으로 계속 이제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을 하면서 이 체제를 존중을 하고 통일을 할까. 그래서 이러한 단계도 전차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단계들이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현 체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바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통일의 이상적인 모습은 다 다르죠. 근데 이렇게 통일 국가 기구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절차를 각각 이렇게 설명해 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남측의 연합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은 현 체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그리고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 그러니까 군사적 통일이 아니고 급진적인 통일이 아니라 서로 교류 협력을 먼저 하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게 이 낮은 단계 연방 제한과 남측의 연합 제한 여기에 공통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움지 18번에 꼭 적어 주시길 바라고 솔직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서 선생님도 통일 문제 이해라는 통일교육원의 책에서 출처를 찾아와서 그대로 적은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그리고 남측 연합 제한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우리나라와 북한은 과거부터 계속 경제 분야 그리고 문화 등등에서 협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사진에서도 보듯이 남북열차를 시험으로 운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아니긴 하겠지만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북한의 인력과 함께 이제 결합이 되어서 활발하게 개성공단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리고 선생님도 가봤었어요, 금강산에. 여기 이 세 번째, 이 사진 보시면은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올라오는 버스가 바로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버스일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했었고요. 참 아름답긴 했는데 선생님이 약간 좀 무서웠어요. 좀 어렸을 때 가서. 그리고 뽀로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을 이렇게 남과 북이 공동으로 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빈칸이 나오죠, 우리. 그래서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는 금강산 관광을 진행을 했지만, 뭐 현재는 많이 교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어쨌든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에서 명시한 대로 이렇게 경제협력과 사회적 협력 등등을 시작을 같이 해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우리말이랑 북한말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냥 사투리로만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다른 국가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의말 큰사전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학술회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족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고조선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계속 같은 역사를 공유해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성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나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도시, 수도였나요? 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죠. 근데 틀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고려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성 만월대에 발굴될 유물을 이렇게 같이 남북이 같이 복원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탁구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렇게 현정화 선수와 북측의 선수들이 같이 최초로 이제 단일팀을 이렇게 만들어 출전을 했고,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이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서도 남북이 이렇게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 공동으로 출전을 하는 등 상당히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2015년에는 남북 유소년 축구 경기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같이 경기도 하고 어울리는 모습도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토론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들의 행복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약간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비료를 지원하고 쌀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교류들이 계속 물론 중간에 약간 정체 시기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급하게 통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서로 교류 협력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하는 미래가 된다면은 이렇게 같이 수업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통일을 하면은 북한 분과 소개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소개팅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서로 교류하는 게 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들을 보았을 때 미래의 통일 한국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보았을 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참 얘기가 많이 갈렸는데요. 뭐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옥류관에 가서 냉면도 먹고 그리고 여행 산업도 코로나만 끝나면 당연히 활발히 이렇게 고려 문화에 대한 관광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개성에는 많은 고려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산가족이나 뭐 옛날에는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고향 자체는 북한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백두산에 있는 백록담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아시안 하이웨이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등 통일이 되면은 굳이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유럽에 바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겠고 그리고 북한 친구들과도 소통을 하고 그리고 국토대장정에 이렇게 남과 북의 인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 121쪽에 보면은 우리가 통일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이제 공통성이 있다.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 공통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급하게 통일을 하기 이전에 서로 문화협력이나 등등의 교류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이 독일 통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독, 서독 모두 많은 비용을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으른 독일, 동독, 그리고 거만한 서독 이렇게 아예 옷이라는 말로 동독인을 이렇게 비하를 하고 배시라는 말로 서독인을 비하하고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서 지내기 위해 통일을 하려고 한 건데 이러한 갈등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은 질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심리적으로 먼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독일 통일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갑작스러운 통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어쨌든 사회 심리적 갈등 예방과 사회 심리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먼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예로 그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동방 정책이란 이렇게 독일이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서독 동독으로. 그러한 분단된 사실을 이제 조금 더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서로 대화를 통해 이제 화해를 통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동독과 서독이 분리된 현상을 조금 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에요. 여기 오른쪽 사진은 무슨 사진 같으세요? 빌리 브란트 총리님이신 것 같은데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 나치 전범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곤란한 얘기라서 그런지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나치 전범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 분들이 돌아가신 곳에 이제 묘지에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신 게 바로 빌리 브란트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봐도 이분이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방 정책을 통해서 통일 전 서독이 추진한 이제 동유럽 제국 그리고 동독과의 이제 관계 정상화 정책으로 어쨌든 제도적으로 통일하는 것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천천히 서로의 심리적, 사회적으로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영상 시청을 완료하셨으니 선생님이 올린 두 영상이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18번 배움지에 자신의 생각을 같이 추가로 각각 적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말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댓글은 비공개 댓글에 적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꼼꼼히 배운지에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른 만납시다. 안녕.